못을 가꾼다고 해놓고 못을 놓고 와버렸어. 큰 돌이어야 돼. 바람 안 불게. 좀 팽팽하게. 책은 들고요. 돌을 주워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 못을 준비를 할게요. 여기 그거면 됐다. 아, 너무 바위예요? (19) 쪽.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은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지도를 피면 옆에 있으면 어지러워요. 아래로 와야 돼. 이렇게 보게 하라고. 이렇게. 거기 있으면 우리 김민정 교장 선생님 어지럽다니까. 이쪽으로 얘가 보이게. 앞쪽은 조금 앉아주시거나 다리 아프신 분은 서대에 약간 구부려줘야 뒤에 보이니까. 자, 그러면 교재의 19쪽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저쪽 좌측에 산봉우리 하나 보세요. 보이죠? 산. 제주의 산은 육지의 산처럼 생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각자가 다 화산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360여 개의 오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략 뭐 365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8, 90% 약 340개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분석구예요. 이게 분석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저 멀리 원당봉이 보이죠? 그 산 원당봉 오른쪽 기슭 아래가 삼양동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점심 먹고 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 원당봉은 기왕후와 관련된 사찰이 있어요. 제주에 보물이 3개 있는데 거기에 불탑사의 이 현무암으로 만든 석탑이 제주의 보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봉우리 여기가 별도봉입니다. 별도봉. 여기 코앞에 보이죠? 예, 별도봉이 있고 그리고 요것이 바로 사라봉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붙었죠. 그래서 하나의 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기 다른 화산체입니다. 폭발했는데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래 바다인데 매립을 해서 저쪽 화북까지 가고 있어요. 저 앞에 밀집되어 있는 도시가 화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도 서울에서 유배를 오거나 이 제주를 오면 저 화북이나 조천 이 폭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이 제주 여객터미널은 근대 이후에 형성된 겁니다. 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게 제9부도 보이죠? 제9부도. 그 다음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그러니까 세계 배 여행 오면 일로 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를 보면 저 위에 뭐 레이더 같은 게 돌고 있죠? 여기 위로 올라가면 산지등대가 있어요. 제주 근대의 상징성입니다. 그 산지등대는 오늘보다는 돌아오는 마지막 5일째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몇 분이죠? 11시 1번지를 쓰냐면 책의 그림을 보고 이 앞에 있는 것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볼 건 뭐냐면 화산체가 6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주 화산체 전부입니다. 화산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산처럼 생긴 오름, 그 오름의 형태를 6가지로 분류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래서 가해를 보세요. 가해가 뭔가, 어떤 환경인가. 분석구란 녀석은 가해가 뭐예요? 육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응해구는 해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저기 있는 응해한 또 해수면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용암돔 육지로 돼 있죠. 저기 있는 함몰분화구 피트크레이터라고 하는 저거는 육지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제주에 딱 하나밖에 없고요.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분화구가 저 분화구인데 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 말이에요. 마르는. 저거는 가해가 뭐예요? 육지죠. 근데 남들과 다른 뭐 하나 있죠. 지하수. 지하수를 만나면 저런 게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주에 360여 개의 오름 중에서 340개가 요거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이 1번이란 녀석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요거 똥덩어리. 자, 이 똥덩어리라는 용어는 드라마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음악 드라마. 이 걔가 똥덩어리라는 표현을 한 걸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이 똥덩어리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마그마와 관련돼 있어요. 마그마와 관련돼 있는데 한 가지만 명확하게 이해하세요. 마그마는 땅 아래에 있는 액체. 땅 아래에 있는 액체. 땅 위로 올라온 액체는 마그마를 하지 않아요. 그건 용암. 용어가 헷갈리게 돼. 용암하면 암석 냄새 나잖아요. 암석이 좀 굳은 건데, 그러나 땅 아래에서 액체에 있는 것은 마그마. 지표로 올라오면 뭐다? 용암, 라바라고 그래요. 라바. 용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들은 전부 마그마가 변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마그마가 생겨서 올라와서 된 똥을 피직피직 싸는 경우도 있고 물개똥을 싸서 질질 흘러가게 하는 것도 있고 중간 정도 강도로 점도로 나와서 가는 놈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여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190에서 200도로 팔팔 데워진 기름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다 튀김하려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면 팍 튀죠. 튀어 올라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으니까 200도나 되니까 순간 그냥 기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팔팔 끓는 거를 기름을 마그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도가 넘어요. 1000도씨가. 그런데 영상 10도 뭐 이렇게 15도 되는 물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0도가 넘는 액체 덩어리가 올라오다가 물이 덮여 있는데 뚫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똥덩어리가 되지를 못하고 산산이 쪼개져요. 모래알처럼.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지표로 올라올 때 지표 위에, 그러니까 땅 위에 물이 있으면 이제 해수면을 만나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산이 깨져서 이렇게 모래알처럼 쪼개집니다. 그런데 마그마가 물을 만나지 않고 폭발하면 똥덩어리가 돼요. 똥덩어리를 된다고. 이거를 학술용어로 분석이라고 해요. 다 같이 분석. 그 분석들이 구 모양으로 언덕처럼 쌓아서 높게 만들었다 해서 분석구라고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 부석은 달라요. 부석은 뭐죠? 뜨는 거예요. 뜰붙자. 뜨는 돌. 그거는 부석이라고 하고 얘는 분석이라고 해요. 글자가 니은 하나 붙고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부석이란 녀석은 밝은 색의 이 마그마가 기체를 잃고 올라와서 가운데가 다 빠져나가니까 속이 텅 빈 것처럼 돼서 밀도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물에 뜨는 거예요. 그러나 얘네들은 그게 아니고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아무 물도 안 만나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빵 터져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마그마가 액체인데 그 안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각종 기체들을 잔뜩 머금고 함께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이제 지표로 위로 올라오면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몸뚱이가 불어나. 그 불어나면서 기체들이 지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체 공기주머니가 함께 올라옵니다. 지들끼리 모여서 공기주머니. 근데 그 위에는 액체 마그마가 있어. 그리고 그걸 밀고 와. 그러다가 지표로 올라올수록 더 기압이 낮아지니까 밖으로 밀어내는 게 더 커져. 그러면서 이 공간으로 나오면 완전히 이제 압력이 거의 없어져요. 밀어내버립니다. 그 밀어내는 기체의 힘에 의해서 액체의 마그마들이 똥덩어리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도로 이제 내려와야지. 그래서 쌓아놓는 이런 걸 분석구라고 하고, 이건 어디에서 생긴다 그럼? 바닷가에서, 육지 안에서. 육지 안에서. 제주도가 섬이지만 안쪽은 육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닷가예요. 자, 그러면 이 바다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니까 우리 중생대 때는 우리나라는 바다가 없었어요. 그리고 훗날 이제 배가 그 신생대에 와서 바닷물이 이제 들어온 거니까 그런 점은 생각하시고,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이 앞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진한 회색으로 한 층, 두 층, 세 층, 저 네이더 돌아가니까 네 개쯤 보이나요? 보이죠? 그런데 저 하단을 보세요. 아랫부분. 아랫부분은 격포나, 시흥, 시아오, 경남, 고성, 덕명리
여기 벌교에서 광주에서 오신 분 해남 우왕리, 그 다음에 여수 사도, 이 일대 가면 저런 게 보이죠? 층으로 된 거 빼놓을 수 없죠. 세계 지질공원인 부안의 적벽강, 채석강, 격포 지질공원, 저것들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래는 물을 만난 모래예요. 요거라고. 그죠? 이해되죠? 그런데 저 위는 이런 것도 아니잖아. 똥덩어리가 아니잖아. 용암 덩어리죠. 이해되나요? 저건 용암 덩어리예요. 용암이 흘러와서 굳은 거예요. 그러면 쟤는 폭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쌓인 게 아니고, 마지막에, 자, 우리 감기 기운하면 뭐가 있어요? 먼저 재채기부터 합니다. 화산도 폭발할 때는 재채기를 먼저 해요. 기체를 내보내는 거, 가스를. 그죠? 그러다가 더 오래 하면 뭐예요? 토하지. 토하잖아요, 우리가. 그 토해서 토해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좀 심하면 콧물도 흘리죠. 그 콧물이 용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보이는 건, 지금 선생님들 눈앞에 보이는 건 콧물이 흐른 용암과 물을 만나서 생긴 응애구나 응애한의 성분이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용암이 있어요. 그러면 사라봉은 어디에 들어가냐? 분석구에 들어가요. 분석은 안 보이잖아. 그죠? 우리 김웅정 선생님 그 터널 동굴 뚫은 거 뒷사진 몇 쪽인가 봐주세요. 18쪽 펴주세요. 이게 사라봉 안에 뚫려 있는 일제대판 진지갱도입니다. 제주항의 동편에 사라봉, 제주항의 서편에 도두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착륙할 때 반드시 글로 내리고 올라가면 도두봉을 만나요. 도두봉이에요. 그 도두봉이 공항의 서편을 경비하고 사라봉은 공항의 동편을 경비하는 곳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태평양전쟁에 대비해서 그래서 두 봉우리에는 이런 진지갱도가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라봉 정상 부분에 있는 거예요. 5일째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다 똥덩어리예요. 굴 보세요. 굴. 갱도 보이죠? 전부 다 이게 똥덩어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쓴 제주도 지질여행이라는 책이 여러 개 업그레이드해서 나왔는데, 또 영상으로 많이 안내도 하고 하지만 사라봉은 분석구로만 아마 소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주를 오래 다니면서 저 밑에 층을 찾은 거예요. 아래 거. 보석을 발견한 거죠. 그 보석을 발견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뭐냐? 저 위에 용암이 쏟아져 내려오기 전에 다 걷어버리세요. 저걸 다 걷어내, 위를. 쟤만 나오게. 하부만 나오게. 그러면 저 녀석은 여기가 물이었을 때 생긴 거예요. 좀 이해되나요? 왜냐면 저 아래 건 다 모래알이잖아. 모래알이라고, 전부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래알이 됐으니까 요 응애 구든지 응애 환이든지, 그런데 얘는 지우세요, 머릿속에. 제가 지금 송악산을 그린 거라 이런 거고, 저 응애구나 응애하는 같아요. 환과 구 차이예요. 뾰족하고 높다. 환은 경사가 완만하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뭐냐? 바다에서 올라와서 깨져서 모래가 잔뜩 쌓아놓은 뒤에 이제 물이 차단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따라오셨죠? 이해가? 왜냐면 바다인데 화산이 폭발해서 모래알이 쌓여가지고 물 위로 올라왔어. 그런데 그 물 위에 있는 모래층 사이로 다시 화산 폭발이 돼. 그럼 물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 그럼 뭐가 돼야 돼? 똥덩어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똥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4일째 이 송악산 응이안을 갈 텐데, 그 고갯마루 고리환을 우리가 돌 거예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를 돌 텐데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응이안은 이런 구조가 아니, 얘는 빼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빼내고 저거의 경사가 완만한 거, 25도 이내의 경사를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이 분화구가 지면 아래에 있어요, 밑에. 근데 성산 응애구는 저 꼭대기에 있죠. 그 차이예요. 그 응애구와 화는 같다, 생성 원리가. 그런데 요거는 송악산 그린이라고 제가 그린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얘나 얘는 어디서 생겨요? 육지에서 생겨요? 바다에서 생겨요? 바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바다에서 생기는 건 응애구나 응애한이다. 그건 경사 높이 차이니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 제주에는 성산,
그 다음에 용머리 응해안, 그리고 송악산, 수월봉 빼고는 없어요. 바다 위에서 올라온 건 얘네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보세요. 앞에 보면 얘는 뭐대? 저 아래는 물 만난 거, 위는 물 안 만나고 화산이 폭발한 뒤에 나중에 코 올리는 것이 뭐예요? 용암이. 자, 기체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막 지진 납니다. 그러다 푸식푸식 하다가 기체가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빵 터지면서 막 쏟아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난 마지막에 그 쌓아놓았던 이런 분석구를 확 뭉개고 빨간 코가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해안가까지. 그래서 거기에 동굴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용암을 만났다는 건 화산이 폭발하고 마지막에 코 흘려서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만 와야 이게 보여요. 저 위 사라봉 가면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저 밑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겠죠. 꼭대기에 저 어떻게 있어? 여기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라봉 올라가면 다 분석구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전체로. 그런데 제가 이거를 찾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얘 형성은 처음에 바다였을 때 제가 생긴 거예요. 제주의 초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이 땅 아래에는 약 150개의 저런 이 응해거나 응해안이 처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거다. 그것들이 곳곳에 150개가 제주 전역에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바다 어디는 막 섬막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러다 그놈이 막 깎이고 쌓여서 퇴적함도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마그마가 올라서 거위를 덮어. 그래서 용암 대지를 막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큰 땅덩어리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다가 한라산체를 또 품어서 또 올려. 또 한 단계 올려. 그리고 마지막에 백록담을 또 한 번 폭발해서 올려놔서 비로소 제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를 보고 있다? 제주가 바다였던 188만 년 전에 그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처음으로 물을 만나서 이제 막 솟아오르는 단계 거를 보는 게 저 녀석이에요. 저 아래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제가 뭐 또 배도 타보고 가서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배 타고 가야 되잖아. 몇 쪽이죠? 예,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밑에는 요 그림은 뭐냐면 21쪽의 그림 23은 요 응해암 속에 화강암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비롭죠? 화강암이 들어서 저 안에 화강암이 그게 여기 별도봉에서 나왔는데 그 위치를 못 찾고요. 얘는 뜯어다가 제주 민속 자연사박물관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귀한 거니까. 이건 뭐냐? 제주 밑바닥은 육지처럼 화강암이 들어있구나. 이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자, 이제 22쪽 한번 보세요. 22쪽에 보면 그림 22에 제가 지금 멀리 당겨서 찍은 거예요. 그림 22 보고 계시나요? 그 아래 굴러다니는 돌 말고 뒷면에 자갈들 보여요? 자갈.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자갈 찾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빠릅니다. 아주. 어딘지 짚어봐요. 여기서.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직각삼각형의 자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말하는 거, 요거. 요거. 네, 오케이. 자, 직각삼각형 자갈 찾았어요? 저하고 일본 다녀오신 분은 나라공원 사슴공원에 행기 스님, 우리 도레인이었는데 행기 스님을 모신 그 산을 내려오다가 제가 자갈을 보고 백악기 퇴적감을 찾았어요. 자갈 보고 산 밑에 나무 밑에 뿌리에 자갈들 끼어 있는 거 보고 흔히들 쓸 수 있는 거지. 야산에도 자갈은 돌아다니니까. 근데 이게 퇴적감인 건 어떻게 하냐? 바로 그런 걸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쟤는 지금 저 아래 지금 삼각형 뾰족한 게 있는데 그늘이 지금 져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 위치가 거기 책하고 비교해 보세요. 저 아래 하단부에 자갈도 일부 보여요. 층이 있고 자갈이 보이고 이런 거는 퇴적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갈을 보고 얘는 초창기 때 것이다라고 제가 판명을 한 겁니다. 이 초창기 때 걸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용머리 응려안이에요. 옛날 드라마 추노 있었죠. 추노 추격하고 칼싸움하는 데가 그 용머리 응해안 언덕에서 했어요. 제주의 터줏대감입니다. 약 100만 년 전에 분출한 가장 오래된 걸로 현재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150개나 된다고 하는
그것이 다 이 용암이 덮여서 가려졌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사라봉의 분석구라는 화산체는 정상부에 가면 한눈에 알 수 있다. 다 똥덩어리니까. 그런데 밑에는 뭔지 모른다. 근데 북쪽의 해안가를 와보면 전혀 다른 게 나타난다. 분석구 있고 용암 코 흘려서 온 건 이거 이해하겠어요. 코 흘려서 왔어 이렇게. 그런데 그 하부에 노출된 걸 보니까 퇴적암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저 퇴적암은 육지에서 흘러가가지고 격포처럼 이렇게 얇게 퇴적돼서 쌓인 그런 게 아니고 바로 화산이 폭발해서 하늘로 올라간 뒤에 내려와서 곧바로 쌓인 거예요. 강바닥을 흘러가거나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고. 이해되죠?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각진 그 돌자갈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성산에 가면 신양리층이라고 제가 광치기어 올레길 걸을 때 보여드릴 텐데 거기 퇴적암에 조개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조개와 함께 있는 자갈들은 전부 둥그러워요. 동글동글해요. 왜 그래요? 걔는 바닷가에서 굴러다니면서 왔다 갔다 그게 눌려서 쌓여서 그야말로 전형적인 퇴적암이 형성됐기 때문에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마모돼서. 그러니까 걔는 육지에서 보는 퇴적암과 같은 종류예요. 근데 쟤는 퇴적암으로 분류는 하지만 굴러댕긴 게 아니고 폭발해서 바로 쌓인 거. 그래서 뭘 알 수 있다? 저기에 각진 자갈들이 구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럼 저거는 처음에 마그마가 폭발해서 올라와서 깨져서 그대로 쌓였기 때문에 용머리 응위안이나 그런 초창기에 형성된 화산체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우리 강 작가님. 문학소녀께서 어떻게 이렇게 과하게 박수를 쳐주실까? 저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탐구력을 동원해서 누가 해준 것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찾아내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주에 왔으면 화산섬인데 이 화산섬부터 이해하는 게 제주 여행의 첫 발부터 띄자. 그래서 제주는 188만 년 전에 형성된 섬입니다. 188만 년 전에 형성된 섬. 제가 살고 있는 남원의 지리산 아래는 1억 8천만 년 중생대 주라기 때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익산 황등 유명한 화강암도 그때 생겼어요. 격포 채석강이나 고성 덕명리나 시아오나 이런 데는 대략 1억 년 전에 생긴 퇴적암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억 년은커녕 180만 년 전이니까 얼마나 젊어요. 이 젊은 이유로 토양이 비옥할 수가 없어요. 아직 깨지거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척박한 이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섬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 지리산 같은 경우는 20억 년이 넘는 그런 변성암들이거든요. 경기도 수원 일대 그리고 남한산성 일대 거기도 다 경기 변성암 복합체라고 하는 덩어리인데 그 녀석들도 다 성가물에 쌓인 거예요. 남한산성은 그 후구무 편마암이나 이런 돌로 쌓거든요. 그 돌이 다 성간물에 수십억 년 전에 생긴 것들이지만 제주는 180만 년의 바다에서 대륙붕하의 바다에서 올라오면서 물 만나고 깨져서 모래알되고 물 안 만나니까 똥덩어리가 돼서 분석이 돼서 쌓이고 이렇게 막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은 드글드글 끓어서 올라오려고 해요. 이게 상군불이에요. 제주에 군불이라는 게 제주말로 움푹 패였다는 뜻입니다. 군불이가 산이 움푹 패였다. 그래서 산군불이야. 그러면 육지잖아요. 그럼 마그마가 생겼어요. 올라와서 머리를 이고 이만큼 왔어. 이렇게 와서 이제 폭발 전인데 그게 물이 있든지 어떤지 몰라. 밑에까지만 왔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쪽에 측면이 약한 단층이 있거나 뭐 지진이 생겨가지고 틈이 생겼어. 아이고 이거 뚫고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일로 가보자. 가버려. 그러면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끌고 올라오려다가 옆으로 새서 가버리면 그 공간은 빈 공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움푹 꺼져버려. 요 마그마가 딴 데 가버렸다고. 저쪽으로. 그럼 여기 비었잖아. 내려와야지. 이래서 이거를 산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산군불이. 예. 그러면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알겠고 얘는 다 물 만난 것들이니까 모래알이고 물 안 만나면 똥덩어리고 얘는 산방산이에요. 산방산은 마그마가 올라오는데 워낙 돼지간 똥을 싸요. 여러분이 꿀똥, 설탕똥, 맹물똥 싼다고 해봐요. 똥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꿀똥, 설탕똥, 맹물똥 어느 놈이 잘 흘러요?
맹물동이 제일 잘 흐르죠. 이거를 점성이라고 해요. 다 같이 점성. 끈끈한 정도예요. 점성이 높다 그러면 잘 흘러, 안 흘러요? 안 흘러. 점성이 낮다 그러면 잘 흘러. 그러면 얘는 점성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아주 높아야 돼요. 점성이 아주 높아서 흘러가지도 않고 피식피식 똥 싸서 올려놓는 것처럼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폭발도 안 하고 이렇게 그대로 쌓아놔. 근데 이게 이제 용암이란 말이에요. 식으면 전리가 생겨요. 주상전리처럼 생겨야 돼.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삼방산 가면 막 이렇게 다 전리가 있잖아요. 원래 외곽으로 상당히 많았는데 다 뜯어져 나가서 지금 남은 게 그만큼이에요. 이런 거를 용암돔이라고 해요. 돔 알죠? 돔? 돔나이트 가보셨어요? 물 뚜껑 열린다는데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돔이 그거예요. 그래서 용암돔이라고 하는 게 삼방산, 서귀포의 범섬, 섭섬, 문섬, 범문섭이 다 같이 따라해서 볼까요? 범문세비. 예, 그게 범섬, 문섬, 섭섬. 화가 이중섭이 섭섬 앞에 거기에서 이제 그림 많이 그렸거든요. 그 범문섬이 다 요거예요. 용암돔이에요. 용암돔도 몇 개 없어. 응유현도 몇 개 없고 나머지 다 뭐다? 분석구예요. 그리고 얘는 상공불이 하나 보여.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요거밖에 안 보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르라고 하는 건데 5만 년 전에 폭발했는데요. 조선 중기까지 1500년대까지 여기가 화구였어요. 화구호. 서귀포 그 앞에 그 삼매봉 뒤쪽인데 물이 이 조선 중기까지 물 차 있는 호수였다고. 이제 그거를 서귀포 쪽에 천지연 폭포 쪽으로 그 제일 낮은 데를 팠어요. 조선시대 때. 파가지고 물을 싹 뺀 거예요. 빼서 거기다 농사를 지어온 거지. 그게 딱 하나 마르예요. 이건 뭐냐면 이거 설명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손 들었어요. 촬영 감독이. 마무리하라고. 마그마가 올라오는데 아까처럼 마그마 내부에는 기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압 상태에는 다 그 상태에 녹여 들어있겠지만 점점 저압이 되면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마치 사이다 콜라병 따면 기체가 막 올라오죠. 똑같아요. 마그마가 사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 기체도 있고 안 보이지만 냉동돼 있거나 냉장돼 있을 때는. 근데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부글부글 끓지. 뚜껑 열면 빵 터지지. 똑같아요. 마그마가 그렇다고. 올라오면 기포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녀석이 지하수를 만나요. 올라오다가. 지하수가 물이잖아. 그 물 만나면 이런 게 돼야죠. 똥덩어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밑에 거대한 지하수의 물을 만나서 마그마가 지금 막 기체와 함께 올라오다가 물을 만나면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지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구덩이를 남겨요. 그런데 주변에 똥덩어리가 아니라 모래로 그려놨죠, 제가. 왜? 지하수랑 물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곳을 찾아가서 이 측면을 찾아가서 층을 조사를 했어요. 물을 만난 모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물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래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냥 언덕이고 돌덩어리나 있을까 그러는 거지. 이게